자, 그 다음에 사기의 경제 관련된 명언들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가장 유명한 명언들입니다. 사마천이 남긴 명언 가운데 이게 천하의 명언입니다. 무릇 보통 사람들은 자기보다 10배 부자에 대해서는 헐뜯고 100배가 되면은 겁을 먹고 1000배가 되면 그 사람 밑에서 일을 하고 10,000배가 되면 그 사람의 노예가 된다. 이것이 사물의 이치다라는 말로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치는 아닙니다만 오늘날로 봐서는 현상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밌게도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그죠? 예. 그러면서 사마천은 자기 자신의 재주와 재능을 가지고 니들도 똑같이 일반 사람들 우리한테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도 돈 많이 벌어서 임금처럼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헐뜯고 하지 말고 자, 그들 상인들이 만승의 제왕과 자궁을 포함한 역대 유명한 상인들이 한나라를 가지고 있는 만승의 왕들과 대등한 예를 나누고 명성을 천하에 드러냈으니 어찌 그들이 소유한 재력 때문이 아니겠는가 라는 말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가장 잘 다스리는 정치의 방법은 자연스러움을 따르는 것이고 달리 번역하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 다음은 이익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것이고 그 다음은 가르쳐서 깨우치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가지런히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독재를 얘기합니다. 차렷, 열중샷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못난 정치는 불을 놓고 백성들과 싸우는 것이다. 여기 MB 때 극성을 부렸죠. 백성들하고 불을 놓고 싸웠죠. 아주 징글징글맞게도 싸웠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온갖 짓을 다 하다가 지금 다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조만간 포토라인에 쓸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화식열전이 정말로 천하의 명편으로 손꼽히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 불을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 것이며 어떤 방식으로 쓸 것이냐. 그리고 불을 축적하는 데 있어서 지켜야 될 원칙과 도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러면서 상덕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계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계연이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싼 물건은 쓰레기를 버리듯이 내다 팔아라. 싼 물건은 구슬을 즉 옥을 손에 넣듯이 사들여라 라고 얘기해요. 아, 이거 정말로 대단한 그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 거꾸로 합니다. 지금 보시면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물건 값이 비싸게 올라가면 값이 올라가면 더 비쌀 때까지 기다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물건 값이 떨어지면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저 바닥까지 갈 때까지 갔다가 사들이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그 재벌들이 하는 짓거리들이잖아요. 그래서 골목 상권을 침범하고 뭐 하는 이유가 온갖 데 다 손대고요. 그죠? 예. 그리고는 물건값 조금만 올라가면 가지고 있는 물건 안 내놓고 더 올라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참 올라갈 때 내놓고 시중에 나와 있는 물건 자꾸 떨어지면은 좀 사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사고 기다렸다가 바닥까지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잖아요. 그런데 계연이라는 사람은 거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가는 이게 정상이죠. 왜? 제대로 된 상인이라면은 서민들의 물가를 생각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물건값을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싼 물건이 있으면은 자, 물건값 점점 올라가. 근데 내가 그 물건을 이만큼 많이 쌓아놓고 있어요. 그럴 땐 내 물건을 내놔야 될 거 아니야. 풀어주란 얘기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쓰레기를 갖다 내다 버리듯이 팔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물건이 확 풀리면 당연히 물건값이 떨어지죠. 그렇게 해서 물가가 안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건값이 너무너무 예를 들어서 뭐 농가에서 나온 쌀값이나 달걀값이 막 떨어져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과 일반 재벌들 이게 악덕 상인들은 그냥 더 떨어질 때까지 내버려 둡니다. 근데 이 계연은 어떡하냐? 사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사들여?
보물을 손에 넣듯이 사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물가를 안정시켜 주라는 얘기입니다. 상인이 해야 될 상덕은 바로 그거다라는 거죠. 그 정도 책임감을 갖고 사업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건검전략하고 부지런히 일하는 것은 부자가 되는 바른 길이다. 부자가 되는 것에 정해진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재물의 주인이 정해진 것도 아니다. 재능이 있는 자에게 재물이 모이고 못난 사람에게는 기앗장 흩어지듯이 재물이 흩어진다. 천금의 부자는 한 도시의 군주와 맞먹고 수만금을 모은 자는 왕처럼 즐겼다. 이게 소봉이다. 소봉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요. 땅도 나라도 아무것도 없는데 왕이라는 뜻입니다. 무관의 제왕이다. 돈을 많이 벌어서 왕처럼 살아라는 얘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서 역대 부자들 30여 명을 쫙 나열을 합니다. 사마천이 옛날부터 부자들 온갖 직업들 온갖 다양한 방법으로 치부한 사람들 이야기들이죠.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술 팔아서 부자가 된 사람, 순대 장사해서 부자 된 사람, 연지 팔아서 부자 된 사람, 심지어 남의 무덤 파헤쳐가지고 도굴꾼으로 사업 자금 마련해서 부자가 된 사람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사람들을 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부자는 밥을 먹을 때 옆에다가 오케스트라 반주를 들으면서 밥을 먹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사마천 사기가 보여주는 세계는 세상은 우리가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넓었습니다. 특히 제일 마지막 권, 이 화식열전은 너무너무나도 소중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사마천이 이 화식열전에 심혈을 기울였는가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뭐냐 그러면요. 사마천 사기 제 첫 번째 권은 오제본기입니다. 전설 속 제왕들에 대한 기록이 있고 그 오제본기의 주제는 뭐냐 그러면 양보입니다. 선양입니다. 요임금이 순임금한테 임금을 물려주는 선양. 굉장히 추상적이고 도덕적이죠. 그리고 사람을 다루고 있는 두 번째 기록이 세가가 있습니다. 세가의 첫 번째 권은 오태백 세가입니다. 오태백 세가의 주제는 뭐냐? 양보입니다. 저 주나라의 태왕의 아들들과 손자들 그렇게 해서 주무왕이 임금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문왕의 형님들이 오태백하고 중홍이 형님들이에요. 주문왕은 셋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주문왕의 아들인 조카인 주무왕이 임금이 되기 위해서는 주무왕이 임금이 돼야 되죠. 그죠? 그러려면 이 두 형님이 사라져야 돼. 그래서 오태백하고 중홍이 남쪽으로 도망을 옵니다. 오나라로. 오늘날 강소성 소주 쪽으로 도망을 와요.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주문왕이 임금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 주문왕 아래에서 주무왕이 태어나서 주나라를 건국하죠. 그래서 세가도 양보입니다. 대단히 도덕적이고 그죠? 이게 조선시대 때 세종대왕한테 임금을 양보한 양반들의 오리지널 이야기가 여기서 나와요. 실제로는요. 예. 형님 둘이가 셋째한테 자리 양보하는 거다. 이게 오태백 세가입니다. 열전의 첫 번째 권이 백이열전이죠. 백이숙제. 백이숙제 열전의 주제가 뭡니까? 서로 임금 안 하겠다고. 예. 고죽국의 왕자들이잖아요. 그런데 백이가 임금 안 하겠다 그러니까 동생이 숙제도 임금 안 하겠다 해서 둘이 수양산에 들어가서 고사리 캐먹다가 굶어 죽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기의 첫 번째 권, 세가의 첫 번째 권, 그 다음에 열전의 첫 번째 권이 모두 정신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단히 도덕적이고 정신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죠. 그리고 이 130권의 사기의 이 대장정이 마지막 권, 실질적인 제일 마지막 권에 해당되는 화식열전은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끝납니다. 정신으로 출발해서 물질로 마무리되는, 그죠? 이게 사마천이 보통 심혈을 기울여서 쓴 게 아니라는 것을 이게 앞에 부분하고 딱 대조를 시켜야지 비교를 해서 보면은 확연히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저주받은 명편이 됐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제 강의 마지막도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인 사기의 마지막 권에 해당되는 화식열전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정당하게 벌어서 정당하게 쓰면 되죠. 그리고 베풀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상술에서, 그다음에 상도에서 다시 상덕으로 이어지는 이 마지막 편의 가치라는 것은 뭐 앞으로도 영원히 그 빛을 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강의는 모두 마치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10주차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